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8시 24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어드바이저입니다. 2023년 회복 그 이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따블을 향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송고시황은 이제부터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오픈이 안 했죠? 오픈 안 했어요. 오픈을 안 해서 유럽 시장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유럽 시장에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소폭씩 상승들을 했습니다. 소폭씩 상승들을 했고, WTI 원유 선물 가격에 대한 것은 80불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80불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79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90불에서 60불 사이에 대한 밴드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안에서에 대한 밴드를 보여주는 그 상황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점차 완화한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것은 지금 한 3.66불 정도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이 정도 오르는 것쯤이야 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102.125를 기록을 하면서 102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4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1230원 초반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하루 만에 1241원, 9원 정도를 상승시키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250원 근처, 한마디로 1200원에서 1300원 사이를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보이는 것이 가장 나이스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외인들에 대한 자금 유입, 자, 예탁자산, 복실이님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주식자금은 2023년 들어와서 약 130조 원이 늘어난 수준. 자, 캐리님 안녕하세요. 130조 원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가총액의 주식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말 대비해서 코스피의 시총이 130조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코스닥 시장은 한 18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예탁금 유입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종목별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의 흐름은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전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UAE 관련된 이슈들이었어요. 그래서 담수와 관련해서 태경 BK 그리고 그 윗 회사인 태경 케미칼이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우선 태경 BK가 담수와 관련해서 가장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코오롱 글로벌이 거래 정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담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노펙스라고 하는 종목도 있어요. 시노펙스가 이전에 있었던 하락분을 싹 다 눌렸던 것을 회복을 하면서 머리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송관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얘기가 조금 덜 나왔던 상황인데 탄소 배출 관련된 얘기, UAE와 탄소 중립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이 상황, 대장주로는 뭐 유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고 시가총액 그 소형주로는 뭐 KC코트렐, 그린케미칼, 한솔 홈데코 등등에 대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크게 하면 보일 거예요. 자, 우리나라와 UAE의 양해각서에 대한 체결 목록이 기사화돼서 나왔는데 에너지 부분에서는 저탄소, 수소, 암모니아 공동생산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삼성물산과 수소랑 신재생산업, 삼성물산과 송전 및 서세로이님 안녕하세요. 송전 및 가스 발전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한ENC와 폐기물 관리, 뭐 수소 모빌리티,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협의 등이 지속적으로 에너지와 모빌리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신산업 부분에서는 메디톡스, 뭐 메가존 클라우드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 종목이 좀 올랐습니다. 홈캐스트가 황우석 관련주죠. 황우석 관련주인데 UAE 국부펀드에서 국내 바이오 투자에 대한 것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홈캐스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따라서 이 홈캐스트가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대규모 신축 연구소 오픈 예정이 있는 게 홈캐스트이고요. 황우석 관련주로 황우석 박사의 H바이온이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그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국부펀드에서 국내 바이오랑 제약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장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거래량이 워낙 조금 저조했던 종목이라서 조금은 부족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요 근래에는 다시 한번 조금 작은 종목들에 대한 순간적인 슈팅이 좀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지켜보셔야 되고요.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 피팅 산업, 그리고 3D 정밀 구축을 위한 데이터 솔루션. 커리어 부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메타버스 XR 기술 협약에 대한 부분. 여기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에 대한 가상현실 이쪽에 대한 포인트를 좀 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가상현실, 확장현실에 대한 메타와 애플의 기기 발표가 있죠. 주식은 선반영을 한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미리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말씀을 드리고요. LIG 넥스원과 현대중공업의 방위사업에 대한 협력이 있었다. MOU가 있었고 스마트팜과 나머지는 기업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부분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시장을 조금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인플레에 대한 완화 신호, 그리고 금리에 대한 것을 이제 향후 올리는 것을 제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조금 포트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오늘이에요. 오늘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된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것이 열리면 요 근래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별로 감흥들이 없죠. 별로 감흥들이 없는데 요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드론 관련주죠. 드론 관련주. 17일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드론 관련주들의 흐름을 관심 있게, 흐름에 관심. 드론 관련주로는 뭐 종목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한컴 위드,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STX, 베셀, 코콤 등등이 있습니다. 종목 한번 볼까요? 한컴 위드,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살짝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TX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그렇고요. 베셀, UAM 관련된 대장주였던 모습이죠. 그리고 네온테크, 그리고 파이버프로, 그리고 코콤.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모습을 기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 철강주들에 대한 것. 사실 아직 산업적으로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쪽 산업에 대한 자리를 다시 한번 잡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긴 해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긴 한데,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것을 높게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대한 지속적인 외인과 기관의 매수 유입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강주들에 대한 이슈, 저가 매력도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좀 자그 종목에서는 휴스틸, 그리고 NI스틸, 문배철강, 금강철강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큰 종목으로는 뭐 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장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긴 해요. 그러면서 현금화를 추가로 현금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그런 시점이다. 오늘 제목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데 설 연휴 전까지 한마디로 1월 달까지에 대한 1월 달까지 시장에서는 2월 이후에 대한 추가 상승력을 기대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야 하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비중을 실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종목 수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김도영과 함께 하시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계속 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현금화를 연속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물려있는 종목들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시효과 나왔고요. 거래소랑 코스닥 약보합 정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한지주가 3% 정도 밀리네요. 그동안에 금융주들에 대한 급등이 나타났는데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대한 흐름, 저는 금융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보고요. 급락을 할 것이다가 아닌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저께는 한미글로벌 히림 유신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고 오히려 히림 같은 경우는 하락에 대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죠. 단기적으로 상당폭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한미글로벌이 뻥카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상승력을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히림과 유신에 대한 흐름, 오늘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안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등등 에너토크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저가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눌린 것에 대한 것을 피력하면서 반등에 대한 모습을 좀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안내 드리고요. 요 근래에 들어서 컨텐츠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수소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좀 기대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동안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 꽤 계세요. 수소 관련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수소날 구멍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그냥 보합 정도, 그게 약보합이든 강보합이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 만들어 놓고 전략 후강 시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길 기대하면서 저는 가족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
가자.